지수의 상황을 보면 예, 하락은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600선이 안 깨졌고 지금 코스피도 그래요. 코스피도 2000선이 안 깨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하락으로 넘어가려면 2000이 깨져야 되고 1900이 깨져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횡보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3년, 2011년부터 2013, 4년 이 정도 진행됐다고, 이건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보고 다시 이제 여기 원점으로 돌아왔거든요. 이 상태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깨지면서 남북 경협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기간 산업들과 인프라, SOC 산업들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뿅 이렇게 튀어가지고 3000선까지 바라볼 수도 있는 지금 뭐 이렇게 건전한 조정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횡보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락이라고 느끼는 것은 상대적인 거죠. 2018년에 대비해서 하락장인 거지. 이전의 지수의 흐름과 그 한국의 밸류에이션에 비해서는 현재 지금 횡보 혹은 저평가 구간이다. 왜냐면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다 성장을 했고 성장세가 둔화된 거지 성장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업들이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성장을 했죠. 이때에 비해서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원점으로 왔으니까 자꾸 바닥설. 그리고 코스피의 PBR이 말도 안 되죠. 지금 다 0.5, 0.3 막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이 아니라 자산가치로도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1900선까지 밀리고서 1800선까지 간다? 이런 공포가 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제 좀 바닥이 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자꾸 이제 내려가니까 에이 더 사볼까 이게 아니라 확인되면서 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를 보시면 계속 파란색이잖아요.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자리에서 굳이 매수를 해서 스윙으로 가져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단타는 가능한 자리인데 뭐 오전에 샀다가 오후에 판다라고 보면은 이거 분봉 보면 맞거든요. 분봉으로 쭉 이렇게 보시면 지금 30분봉 띄워서 볼게요. 자, 30분봉을 띄워서 보면 이게 매일간의 흐름이거든요. 하락하는 날 다 보세요. 장 초반에 오르고 장 후반에 빠지죠. 장 초반에 괜찮고 장 후반에 빠지죠. 장 초반에 괜찮고 장 후반에 빠지죠. 이거는 장 후반으로 올라갔고요. 장 초반에 좋고 장 후반에 주춤하다가 다음날 빠지죠. 장 초반이 좋고 그 다음날 장 후반에 빠지죠. 장 초반에 좋고 장 후반에 빠지죠. 이렇게 따지면 종가 매매해서 다음날 아침에 팔면은 웬만한 자리에서는 다 단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지난 차트를 놓고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앞에도 그래요. 장 초반부터 이렇게 올라갔고, 이거는 뭐, 여기도 장 초반이 좋다가 밀리고, 장 초반에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밀리고, 장 초반에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밀리고, 다시 올라간 거고요. 이건 올라갔고, 장 초반이 좋다가 또 올라갔죠. 그리고 밀리고, 장 초반이 좋다가 밀리고, 장 초반이 좋다가 밀리고, 이게 계속 반복적이었어요. 지난 한 달간. 단타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만약에 스윙으로 가져갔다? 그러면 며칠 좀 수익 조금 내다가 착살나는 그런 형태거든요. 지수의 흐름을 놓고 보자면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중장기로 놓고 볼 때는 내가 좀 우량한 종목인 것 같아서 샀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이게 이제 여기까지 내려오든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바로 올라가든지, 지금 상태라면은 비중 베팅을 하는 자리는 여기입니다. 지수의 하락 추세선을 완전히 돌파해서 이 위로 뚫고 올라가서 여기에 안착해서 다시 올라가는 자리, 요 자리가 본격적인 매수 자리예요. 요 앞에도 보시면 사실 이 지수상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는 여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기 하나입니다. 요때 매수를 해서, 자, 요렇게 해서 이 위에 추세선 타고, 자, 이제 가자! 하는 자리가 요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서 깨졌거든요? 그 심리가 무너지자마자 급락이 나오잖아요. 요 추세선으로 다시 진입을 하자마자 급락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만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매도세가 나오면서 파는 거예요. 기관하고 외인하고 쌍끌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밀리는 거거든요. 요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다시 한번 지수 돌파할 거야? 하다가 여기서 이제 밀리니까 여기까지 내려간 거거든요. 지금 상태도 지수가 다시 올라가겠다라고 작정을 하고서 맘먹는다면 2100선 위로 올라가서 안착해가지고 다시 시도하는 자리, 이 자리. 여기서는 제가 웬만한 종목에다가 비중 베팅 해도 제가 뭐라고 안 할게요. 저요 그냥 뭐
매천 투자 안 하고요. 지수 괜찮은 것 같아서요. 그냥 한 60% 박았어요. 아, 잘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되면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런 어설픈 구간에서 앞으로 3분기 매출 괜찮대, 회사 좋은 것 같아서 요런 얘기 하시면 이제 죽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한번 이렇게 밀리면, 그러다가 여기서 사가지고 2000선 밀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1900까지 가고 1900도 밀리면 어떡해요? 1800까지 갈 텐데 너무 위험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2000선에서 지지를 받고 양봉 탁 킬 때, 그러면 여기서 2100까지는 그래도 여력이 생기거든요.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흐름, 그걸 보고라도 하던지 아니면 돌파해서 사던지. 지금은 애매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좀 다 정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자, 그래서 하락장에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은가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하락장에서요. 그러면 하락장이면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락장 대응 방법입니다. 하락장 대응 방법.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락장을 예상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한테 너무 제가 많은 것을 바라죠. 하락장을 예상한 케이스. 드물죠? 드물 거예요. 이거는 약간 고급 케이스죠. 하락장을 어떻게 예상했을까? 그거는 똑같습니다. 이거를 하락장을 만약에 예상했다라고 하면 지수를 차트 분석을 해보시면 돼요. 지금 요게 추세선 그냥 그대로 그려는 거거든요. 이 추세선이라는 건 저 위에서부터 그냥 라인 두 개만 그린 겁니다. 요 두 개로 인해서 생긴 추세선이에요. 그걸 그대로 지키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안 바꾸는 거예요. 이대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진행 흐름이 깨진다든가 방향이 바뀐다든가 그러면 이거를 새로 하겠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거를 맞춰가지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바꾸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추세선을 이렇게 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서 이렇게 돌파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추세선을 깨지는 5월 7일, 요 5월 7일 날 이거 잘못하면은 지수 이거 밑으로 확 내리꽂겠는데? 라는 느낌이 들 때, 혹은 만약에 내가 이걸 예측 못했다라고 하면 뭐 요런 거 여기다가 선 요렇게 그래가지고 전저점 깨지네? 여기쯤 5월 9일 뒤늦게라도 요때쯤 해가지고 하락장을 예상한 케이스입니다. 자, 예상한 케이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손절을 최대한 짧게 잡는 겁니다. 짧게 설정을 해서 잘려 나가게 내버려 두세요. 마이너스 3%도 좋고요, 마이너스 5%도 좋고요, 아니면 5일 이동평균선 잘렸을 때 거기에서 손절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 바로 아래 20일 이동평균선이 있거나 아니면 최대한 어쨌든 가까운 이평선이 깨질 때 손절 설정을 하는 것이 하락을 예상한 케이스입니다. 이거 제가 뭐 지나고 나서 이렇게 뭐 난 그랬지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VIP방 운영을 할 때 그렇게 줬었어요. 단기로는 여기서 자르시고 중기로는 여기서 자르시라. 그 얘기를 했었던 게, 하락이 만약에 오게 됐을 때를 대비해서 단기는 여기서 자르시라. 근데 뭐 만약에 이제 중기 같은 경우에는 한 10%에서 15% 정도로 잡아드렸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라도 왜 잘라야 되느냐? 15%에서 거기서 못 자르면은 마이너스 30%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후름라이드 타야 되기 때문에 후름라이드 탄 다음에 거기서 이제 다시 추매해가지고 또 한 번 후름라이드를 타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스탑로스 거기다가 설정하셔가지고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거기라도 잘리게 두시라. 그렇게 얘기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다른 케이스가 또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하락을 예상했을 때는 요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하락장이기는 한데, 지금 하락장 진행 중 저점이라 판단되는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사실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아. 이것도 고급이에요. 판단을 하려면 전저점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1월 4일 같은 요런 흐름입니다. 전저점을 놓고서 여기서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거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든지, 아니면 지수 상태에서 지수도 어차피 이동평균선이 있으니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가 나올 때 거기에서 본격 매수 해볼까? 지금 보시면 제가 다 지울게요. 만약에 지수 저점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자리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자리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바게트 배웠잖아요. 바게트 기본 패턴 배우신 분들,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 하는 요 자리죠?
요럴 때 비중 베팅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앞에서는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없죠? 잘 보세요. 지금 이게 20일이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파란색 20일이네.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자, 이거 단순으로 해놓고, 지금 요 자리에서 그러면, 바게트로 들어가 볼 만한 자리는 어디였는가 제가 찍어보겠습니다. 자, 5일선이 21선 골든크로스 하는 자리, 여기죠. 자,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안 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살짝 한 번 또 지수가 또 올라갔다 와요. 그러고 나서 종목의 비중을 줄여야 되는 자리는 여기입니다. 데드크로스가 낮기 때문이에요. 근데 바게트의 특징 자체가 그렇죠. 골든크로스에서 사서 데드크로스에서 팔기 때문에,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되면 이 흐름 자체가 손절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짧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수라는 게 전체 종목의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이 지수를 먼저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장중에 지수를 자꾸 보여주는 이유가 이거 그냥 전체적인 흐름 이거예요 라고 그냥 이거를 아무 의미 없는데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얘는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반에 만약에 내가 이제 수학 점수가 60점밖에 안 나왔어요. 요번에 이제 기말고사를 봤는데 수학 점수가 60점이라서 엄마한테 얻어맞게 생겼어요. 집에 가려고 보니까 이제 너무 암울해가지고, 집에 가면은 엄마한테 한번 맞고, 아빠 오면 아빠한테 한번 맞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터덜터덜 가고 있는데, 성적표를 잘 봤더니, 우리 반 반평균이 55점이네? 우리 반 반평균이. 그렇다는 얘기는, 100점 만점이지만, 반평균이 55점인 상태에서 내가 60점이라서 심지어 반석차가 3등이에요. 내가 우리 반에서 3등 했어요. 점수는 60점이지만 내 성적 자체가 3등이라는 겁니다. 반평균에 비해서 잘했기 때문에 종목은 상승으로 끝나는 흐름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지수라는 건 결국 오늘 지수가 올랐다라는 것은 반평균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성적이 다 좋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지수가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다 내려간 거기 때문에 내 종목도 내려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수는 저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의 엑셀과 브레이크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제 자동차에서 엑셀을 잠깐만, 무슨 비유를 하려고 그랬지? 잠깐만요. 자동차에서 엑셀? 그렇지. 지금 자동차가 움직이려고 하면은 엑셀레이터를 밟아줘야 자동차가 움직일 거잖아요. 근데 엑셀레이터를 안 밟아주면 어차피 자동차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도 엑셀레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수도 엑셀레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엑셀을 밟아주지 않으면 차가 멈추지는 않겠지만 점점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수를 움직이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기관과 외인이 움직여요. 개인들이 지수를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이거 한번 보실까요? 잘 보시면, 제가 이거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잘 보시면요. 지수가 올라간 날 빨간색, 그리고 지수가 내려간 날 파란색을 보면요. 잘 보세요. 제가 더 확대해 드릴게요. 하루하루씩만 보면 돼요. 자, 지수가 올라간 날은요, 외인이든 기관이든 둘 다 매수를 하던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많은 양을 매수를 하게 되면은 지수가 올라갑니다. 이게 약간 후행이에요. 선행이 아니라 그냥 얘네가 사면은 지수가 그냥 올라갑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보시면 이 양봉인 날 보시면 지금 요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양봉 제일 큰 거 이거죠. 여기 보시면 기관하고 외인하고 둘 다 사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여기가 지금 그 다음 크죠? 여기도 외인이 많이 샀죠? 아니면 이제 기관이 많이 산 날은 요 날이죠. 자, 요 날도 봉의 크기가 크죠? 많이 올랐죠? 0.63%. 지금 요 날도 많이 올랐죠? 자, 요 날도 외국인이 많이 샀죠? 근데 기관이 또 팔아가지고 이 봉의 크기 자체가 그나마 좀 작은 건데. 자, 여기 음봉이 크게 나온 날, 요 날도 보세요. 요 날도 보면은 기관과 외인이 둘 다 팔았기 때문에 요런 일이 생긴 겁니다. 결국에는 둘이 같이 이렇게 산 날에는 올라가고, 둘이 같이 판 날에는 내려가고, 이게 반복이에요. 근데 둘이 같이 산 날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지수를 펼쳐놓고 이 방송 끝나면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올랐다 내렸다 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지수 오른 날 여러분도 개별 종목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현손익이 조금 내가 오늘 좀 수익 좀 냈네? 라고 하면 결국 그날이 지수가 올라간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수가 이게 괜히 그냥 아무 의미 없는데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걸 참고로 해가지고 거래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지수가 내려갈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거예요. 내가 이제 다 같은 한 배를 탔는데, 이 배가 지금 폭풍 속 한복판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잔잔한 바다 위에서 순조롭게 항해를 하고 있느냐를 그 선장이 알려주는 겁니다. 선장이 지금 3호급 뭐지? 아니 무슨 급 태풍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유람선 크기보다 한 2배 정도 사이즈가 큰 파도가 지금 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라고 방송이 나와요. 그러면 나는 지금 그 배를 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은가 낮은가 그걸 생각해 봐야겠죠. 근데 지금 아무런 바람 한 점 없이 조용한 상태에서 엔진만 돌려가지고 배가 통통통통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배 안에서 갑자기 죽을 확률? 그럴 확률은 거의 없죠. 내가 어디에서 뭐 잘못 먹어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배에서 떨어진다든가 뭐 이러지 않고는 살인사건에 연루된다든가 그러지 않고는 내가 거기서 사망할 확률은 거의 없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수는 항상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가 더 여기까지지? 여튼 그래서 하락장이어도 저점에서 올라갈 수 있는 타임 지금 여기 보시면 골든크로스가 나는 자리들 요런 자리죠. 5일선이 21선 골든크로스 나는 자리 요런 자리죠. 그 자리에서는 어김없이 주가가 쭉 이렇게 올라요. 그죠? 여기도 보시면 여기에서 요렇게 하다가 지금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안 났죠. 여기까지 한번 튀죠. 그 다음에 데드크로스 나서 여기서 이제 잘려가지고 내려온 거고요. 다시 여기서 골든크로스를 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지수별로 개별 종목의 상승폭을 계산해 보시면 대략 한 3에서 5 정도 곱하면 된다고 했죠. 지금 요 정도가 대략 한 8% 정도 되거든요. 지수가 8%씩 올랐다는 얘기는 뭐 4에서 5 정도, 뭐 한 5를 곱했다고 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별 종목은 한 40%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 10%, 10%, 10% 이렇게 올라갔던지 아니면 5%짜리를 한 8개를 먹었던지 아니면 40%짜리 하나를 먹었던지 그때 당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1월 달에? 머릿속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올해 가장 좋았었던 때가 언제였는지. 1월 달이었죠. 느낌상. 연초에는 그래도 2019년이라고 분위기 좋았는데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2월달 3월달 되니까 왠지 수익이 좀 줄기 시작했어. 그러더니 그렇지 모두가 생각하는 5월달 나 5월달 한 달은 망했잖아.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지수가 결국에는 이 전체적인 평균치를 맞춰줍니다. 이거 대략 곱하기 한 3에서 5 정도 곱하시면은 내가 얼마나 손해를 봤다 얼마나 수익을 봤다 그걸 볼 수 있어요. 평균이니까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수 이거 괜히 보는 거 아니니까 항상 체크를 하십시오. 자, 그래서 여튼 지수가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저점이라 판단이 될 때는 거기서 내가 만약에 물렸었다 라고 하면 거기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언제 추매하지? 언제 물타지? 이런 거 고민할 때 그냥 이런 느낌 거래 하지 마시고 지수를 보세요. 지수를 보고 지금 골든크로스가 났어. 그리고 외인과 기관이 계속 매도하다가 갑자기 매수하기 시작했어 라는 그런 타이밍이 나와요. 지금 요거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데 매도 하다가 매수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얘네 둘이 같이 매수를 이제부터 시작하는 그런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요것도 눈대중으로 대충 보시면 매도세가 쭉 있다가 외인과 기관이 동시에 이렇게 매도를 하는 구간. 그쵸. 같이 매수를 하기 시작하는 구간. 앞에서는 분명히, 오늘은 얘가 한번 팔아서 지수가 내려. 오늘은 얘가 한번 팔아서 지수가 내려. 그러더니, 둘 다 팔고, 한 번은 얘가 팔고, 한 번은 얘가 팔고, 맨날 죽겠구만. 그러다가, 오늘은 외인과 기관 양쪽에서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그동안 코스피와 코스닥 너무너무 힘들다가, 자, 살짝 반등해주고 끝났습니다. 라고 뉴스에 나오죠. 그날이 시작인 날이에요. 그날부터 올라갑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올라가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도 보세요. 지수가 여기에서 계속 음봉 중간에 뭐 하나씩 사는 건 있지만 음봉 이렇게 내려가다가 둘이 같이 사기 시작하죠? 여기 지금 여기 보이십니까? 둘이 같이 사기 시작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올라간 거예요. 시작하는 날.
그러고 나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이런 걸 체크를 할 때 거기에서 추가 매수하는 겁니다. 지수를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개별 종목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거를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호텔을 놀러 갔다고 예를 들면요. 호텔 처음에 보실 때 객실부터 볼 수 없잖아요. 제일 먼저 뭐 봐요? 아유, 호텔이 참 고급지네 이러면서 이제 로비 한번 보고 전체적인 건물 바깥에서 한번 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로비 들어가서 구경하고 그 안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객실로 올라가서 객실 안에서 확인하죠. 아, 객실 좋네. 이제 그 다음에 화장실 좋네. 아, 방 좋네. 테라스 좋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안으로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는 겁니다. 자, 1번 지수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 종목을 보시고 종목 다음 분봉을 보시고 그 다음에 춤에 들어간다. 후룸라이드 탈 때의 조금의 디테일을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것은 하락장 중에 저점이라 판단이 돼. 판단이 아니라 분석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판단은 여러분 생각으로 하지 말고 분석, 객관적인 데이터로 하세요. 이동평균선으로 하시던지 지수도 똑같이 다른 보조지표들 다 때려 넣을 수 있어요. 보조지표를 넣어봤더니 이제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개별 종목으로 확장해서 분봉까지 보고 추가 매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여기가 이제 여러분이 많이 당하는 케이스예요. 이미 하락을 두드려 맞았어요. 맞았는데 손실폭이 크지 않을 때입니다. 이게 어느 자리냐면요. 지수로 보자면 여기는 개별 종목으로 볼까요? 자, 종목으로 보자면 동부제처럼 올라간 거니까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상태에서 내가 원래는 요렇게 봤을 때 흐름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내가 산 이유가 이거였어요. 원래 산 이유는 추세를 그냥 그렸는데 추세가 올라갈 것 같아서, 그냥 느낌상 올라갈 것 같아서 사봤어요. 그럼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요날 여기에서 이렇게 깨져가지고 사실 여기가 손절 구간이었어요. 근데 하루 이틀 기다렸더니 얘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아, 더 갈까인가 보다. 그러고 기다렸어요. 그러고서 횡보를 하니까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급락을 탁 맞았습니다. 자, 이날이라고 쳐보자고요. 오늘이 2월 28일이에요. 자, 요날이에요. 자, 요날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내가 사실 산 자리는 저 위에 여기 어디 께였어요. 여기서 1차 매수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오늘 탁 맞았어요. 그럼 마이너스 10%거든요. 요때가 제일 많이 고민될 때예요. 마이너스 10%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5%가 제일 고민될 때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계좌에서요. 마이너스 40% 찍혀있는 종목이 걱정되세요? 마이너스 15% 찍혀있는 종목이 걱정되세요? 마이너스 40% 걱정 안 해요. 그게 돈이 얼마가 마이너스든 뭐든요 관심이 없어요. 왜? 신선 모드거든요. 저 위에 구름 위에서 저 하늘 꼭대기 위에 우주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 밑에 있는 지상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망했죠. 더 망할 데가 없는 바닥이기 때문에 안 쳐다보거든요. 근데 제일 심란하고 아우 짜증나고 아우 저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자리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5% 정도입니다. 마이너스 7% 되면은 막 동동동 거려. 아 어떡하지 이러면서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저 이거 좀 봐주세요. 저 이거 어떡하죠? 이러면서 물어보러 다니는 데가 마이너스 7에서 15%그 사이잖아요. 그러다가 마이너스 20% 되면 심장이 한번 쿵 하죠. 아이 심쿵 이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부터는 에휴 모르겠다. 이제 그러다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되면 점점 초연해지죠.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에 별로 관심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 마이너스 70% 찍고 있으니까. 전혀 관심 없죠. 에라 모르겠다. 나중에 1억이나 되면 그때 한번 열어보자. 그러고서 업비트 지우지 않았어요? 업비트 언인스톨 하신 분들 비트코인 다 지웠잖아요. 그쵸? 그러다가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한번 볼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열어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열어봤더니 아직도 마이너스 50%야. 에라이 됐다 그러고 다시 또 지웠잖아요. 맞죠?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저 자리가 마이너스 15%면 고민이 되겠지만 만에 하나 내가 여기에서 샀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니까 횡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 지우고. 아니, 지금 자리가, 뭐야, 횡보하고 있네? 이렇게 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샀다고 쳐보자고요. 자, 여기서 샀어요. 지금 마이너스 5%탁 얻어 맞았습니다.
요 자리는 이 상태에서 개별 종목으로는 내리는 흐름인데 이날 날짜가 2월 28일입니다. 2월 28일에 업종종합 차트를 딱 띄워볼게요. 자, 2월 28일이 어디예요? 자, 요 날입니다. 자, 요 날까지는 내가 이거 지수상 아직 데드크로스가 안 났어 라면서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을 때예요. 왜냐면 데드크로스가 안 났거든요. 2월 28일로 가볼게요. 그날 느낌을 보세요. 자, 요거예요, 요거. 지금 여기 보시면 분명히 지수상 5일 이동 평균선이 20일 위에 있습니다. 뭐 아직까진 괜찮은데? 부딪혔다 한번 가는 거 아니야? 뭐 오늘 좀 흔들리긴 했는데 기관 매수세가 있었어. 뭐 괜찮아. 외인이 조금 팔았네. 내일 또 다시 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차트상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직까지는 하락이 내가 예상이 안 된다. 뭐 그렇다고 치죠. 자, 근데 그 다음날 내 종목이 살짝 올라와요. 내 종목이 살짝 올라왔는데 지수를 딱 봤더니 다음날 여기까지도 괜찮네. 깨지는 날이 요 날입니다. 3월 4일이에요. 3월 4일날 지금 데드크로스가 딱 나거든요. 3월 4일까지 한번 가볼게요. 3월 4일. 자, 여기입니다. 3월 4일. 3월 4일 여기구나. 3월 5일. 잠깐만요. 헷갈리네. 이날이 며칠이죠? 3월 5일입니다. 3월 5일. 자, 3월 5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날이에요. 3월 5일. 자, 이 상태가 됐을 때는 내가 원래 매수를 했었던 그 그림 자체가 요 라인이잖아요. 요 라인을 보고 샀단 말이에요. 애초에 매수를 할 때. 이게 깨지면 안 되죠. 사실 이 라인이니까. 근데 여기 살짝 깨졌단 말이에요. 근데 살짝 깨졌어도 지수가 전반적으로 괜찮고 그러면 다시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희망회로를 돌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지수가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폭풍우가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 안에서. 만약에 좀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정말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랑 같이 배를 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너무 그 사람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 사람이 항상 품에 칼을 소지하고 다녀요. 근데 지금 배가 잔잔하게 이제 그 항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나를 푹 찔러요. 그러면 바로 경찰에 잡혀가겠죠. 근데 지금 배를 잡아먹고도 남을 것 같은 배 크기의 3배 정도의 폭풍우가 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찌를까 안 찌를까를 보면 아까에 비해서는 훨씬 더 무서운 상황 아니에요? 어차피 죽을 거 에이 하고서 와가지고 화풀이나 하고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다. 여튼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종목 자체가 지금 지수의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으면 그냥저냥 하루 이틀 정도 더 볼까? 예, 그럴 수도 있지만 지수가 데드크로스가 나기 시작하는 요 자리, 이제 이 자리에서 하락을 맞았는데 하락이 될 것 같다라는 것이 예상이 되고 손실률이 크지 않다면 여기서 아까 이제 손절 라인을 1번은 손절 라인을 미리 잡아놓으라는 거였잖아요. 하락을 예상한 케이스. 근데 이거는 하락을 이미 두드려 맞은 겁니다. 그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정도를 이미 맞았는데 손실폭이 막 마이너스 30% 이렇게 찍은 게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지수의 흐름이 내려갈 것 같다. 예, 맞았지만 하락장이 예상된다면 손절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과감하게 잘라야 돼요. 여기가 조금 걱정되는 자리예요. 이걸 못 하거든요. 이 3번 자리에서 이걸 못 해요. 1번은 여러분들이 고급 스킬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어려울 수도 있다 이거예요. 아니면 물어보면 돼요. 지수 흐름 좀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 종목 좀 봐주세요 라는 사람은 진짜 많은데 지수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번 주 지수 어떨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물어보면 조금 귀찮아요. 아유, 지수 어제도 봐줬는데 오늘 또 봐줘야 돼? 이렇긴 하지만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수 아무도 안 물어봐가지고 유사투자 자문업 하는 사람인데 지수를 매일매일 봐줘도 모질란데 지수를 봐달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조금 행복해요. 자, 여튼 일단 지수가 내려갈 것 같다. 예, 그런 상태에서 손실폭이 크지 않다. 그러면 뒤늦게라도 거기서 손절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4번. 자,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당하는 케이스죠. 이미 하락도 두드려 맞았고 손실폭도 겁나 커. 예. 겁나 큰 상태. 지금 다 이거죠. 솔직히 얘기해봐요. 다 4번이잖아요. 맞죠? 자, 이럴 때는요. 제가 전에 그 얘기를 했죠.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나만 망한 거면 이게 힘들어요. 이러면 이제 그 공포가 오거든요. 자, 근데 이 상태가 아니다. 이 상태가 아니라 잘 보면 전체적으로 다 망했어. 다른 사람들도 망했고 나도 망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육군훈련소를 가기 전에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실제로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7명인가? 8명인가? 같이 그 신체 검사를 했는데 내 옆에 진짜 아놀드 슈왈제네거 같은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나는 군 면제인데? 그랬었거든요. 근데 뭐가 하나 없다, 뭐 어디에서 뭐를 뗐다, 뭐가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 라인에 있었던 7, 8명 중에 저 혼자만 현역 1급 받았어요. 1등급. 전부 무슨 3등급, 4등급 뭐 상근 예비역이고 뭐고 다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공포가 오는 겁니다. 뭐야, 왜 나만 군대 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케이스거든요. 자, 근데 자, 이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요. 요거는 이제 그 신체검사 때가 아니라 육군훈련소에 갔을 때, 육군훈련소 입소하는 날,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쟤도 망했구나. 너도 망했구나. 너도 망했네? 아, 그래, 우리 모두 다 같이 그냥 2년 죽어보자. 이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이 상황이에요. 4-2번. 하나만 망했으면요. 아우, 저 어떡해요. 저 죽었어요. 저 이거 뭐 전세금 빼가지고 한 건데요. 저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 이제 고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일처럼. 물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모두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아, 나라면 어떡하지? 저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 이거 공부 좀 하셔야겠는데요. 이거 여기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기술을 또 쓰셔야 될 것 같고, 현금 비중 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걸 뭐 서로 상의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어떤 책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권해주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4-1번인데요. 지금은 모두 망했어요. 지금 여기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스팀방 운영하시는 분들 다 합쳐가지고 그냥 다 망한 거예요. 나도 망했고 너도 망했고 우리 모두 망한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4-2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거는 고민을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두 번째 건 어떻게 해야 된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답입니다. 자, 이걸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보시면 아까 종목에서 지금 요거 케이스였잖아요. 자,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지수가 다 같이 망했잖아요. 아까 실제로 이때 3월 5일날 이 상황에서 만약에 그냥 다 같이 망해가지고 지수가 쭉 밀렸어요. 우, 죽었다. 이씨, 어떡하지? 완전 작살났네 라고 해도요, 결국은 올라와요. 지금 보세요. 지금 요 라인에다가 제가 수평선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내려갔죠. 죽을 것 같죠. 자, 그러다가 10% 튀어요. 다시 올라가죠. 더 막 미친듯이 올라갈 것 같죠. 다시 본전 오죠. 다시 밑으로 내려가죠. 다시 올라가죠. 다시 올라가죠. 또 내려오죠. 이거 반복이에요. 결국 지수가 빠져서 내린 날은요, 이거 오늘 방송의 핵심은 요거 한 줄입니다. 지수가 개박살 났을 땐 가만히 계세요. 그냥 그게 제일 좋아요. 1번으로 거래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제가 VIP반에서 계속 가르쳐 드리는 게 1번입니다. 1번을 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손절을 짧게. 만약에 내가 비중을 많이 투자를 했다? 손절을 짧게. 만약에 내가 비중을 적게 가지고 있다? 아니, 그럼 4번 맞으면 돼요. 그냥 너도 나도 망했어? 그럼 그때 그냥 자르지 뭐 라는 거고, 후름 날 때 타도 되고, 아니면은 뭐 낙폭이 심해졌을 때, 뭐, MACD를 보든지, 볼린저를 보든지, 뭐, 그래가지고 저점에서 추매를 하든지, 이평선 올라올 때 추매를 하든지, 여러 가지 기술을 쓰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 같이 망했을 때는 결국은 올라와요. 대다수의 종목들이 다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지금 작년에 많이 내렸었던 거, 어떤 또 얘가 있었지? 지난번에 그 작년에 많이 내린 거 찾다가 또 못 찾아가지고 헤맸었잖아요. 뭘로 예를 들어볼까? 작년에 있었던 거, 작년에 많이 내렸던 거. 그래, 이런 것도 얘가 되겠네. 그러니까 지수가 내려가면서 같이 내렸던 거. 지수가 내리면서 같이 내렸던 거. 넥슨시티? 그래, 요런 거. 예. 요것도 보면은 지수가 내려가면서 이제 같이 쭉 내려갔었잖아요. 아, 지수랑 똑같은 거 찾자. 삼성전자 찾아보면 되겠다.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그쵸? 삼성전자가 최저점을 찍었던 것이 10월 말입니다. 지수의 흐름과 동일하죠? 지수의 흐름이 동일한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저 위에서 여기쯤에서 내가 매수를 했다고 쳐보자고요. 다 내가 매수한 자리는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를 뭐 아니면 내가 여기쯤에서 샀다고 쳐보자고요. 자, 여기 고점에서 샀어요. 자, 동그라미까지 왔습니다. 최저점이 왔어요. 근데 지수가 내리면서 같이 내렸죠. 살짝 올라가. 또 내려가. 죽을 것 같죠? 다 팔아야 될 것 같죠? 내 돈 싹 다 없어진 것 같죠? 마이너스 30% 찍었거든요. 삼성전자인데 마이너스 30% 찍죠? 거기서부터 올라오잖아요. 심지어 본전 와요. 내버려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어떤 종목을 하나를 사가지고요, 마이너스 50%가 됐다는 얘기는 반토막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1000만원을 투자했는데 반토막이 돼요. 그럼 마이너스 50%가 되죠.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거기서 손절을 했다고 치자고요. 500만원이죠? 500만원을 가지고 다시 1000만원을 만들려면 수익률 100%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내가 손실률은 마이너스 50%인데요. 플러스 50%가 아니라 플러스 100%가 나와야 본전이 돼요. 다시 1000만원을 가지고 마이너스 50%를 때려 맞으면 500만원이 되는데 500만원이 1000만원이 되려면 곱하기 2, 즉 100%의 수익률이 필요합니다. 자, 삼성전자를 잘못 사가지고 마이너스 50%를 찍은 사람이 이 종목을 팔아가지고 뭐 삼성전자 아니고서 무슨 뭐 상지전자 이런 걸 사가지고 2배 뻥튀기 만들 수 있어요? 그걸 뻥튀기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삼성전자에서 마이너스 50% 맞았을까요? 어렵겠죠? 근데 그냥 내버려두고 존버를 하면 올라온다는 겁니다. 지가 알아서 마이너스 50%인데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 이러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박살났을 때는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끝! 예, 여기까지만 설명드려도 지금 이제 몇 가지 케이스들 1, 2, 3, 4 요걸 가지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느낌 대충 오실 거예요. 자, 1번은 일단 해당이 없죠. 이제 제가 어제 VIP반 분들한테 현금 비중을 체크를 해봤어요. 그때 한 30%에서 80%까지 현금으로 만드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1번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1번 케이스 혹은 1번 아니면 4번인 거예요. 하락을 예상을 하고서 줄이셨든가 아니면 이미 두드려 맞았어도 더 내려갈 것 같다. 모르겠다. 그냥 여기서 잘라야겠다. 지금이라도 잘라야겠다. 해가지고 자르신 분들이 3번인 케이스인 겁니다. 1번 아니면 3번인 케이스인 분들.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거예요. 최대는 90%도 있었어요. 90% 현금만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정답이고 나는 틀렸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4번이더라도요.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요기베라가 얘기한 거 있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코스닥 시장이 끝났어요? 문 닫았어요? 오늘은 문 닫았죠. 내일 열리잖아요. 내일은 내일의 장이 열립니다. 오늘 저녁에 돌아가실 거 아니잖아요. 지금 혹시 뭐 수명이 이미 105세신가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지 안 떠오를지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런 거 없죠? 내일 또 기다리고 모레 기다리고 글피 기다리면 내가 4번이더라도 이 4번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려나갈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로 내가 복구를 하고 내가 이거를 극복을 해서 나가겠다. 이제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뭐 3번이나 1번으로 거래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안 됐다 그러면 시간 좀 투자해야죠. 그래도 내가 잃어버린 돈은 일정 부분 혹은 대부분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4번인데 상장 적격 실질 심사로 거래 정지 상패 직전이에요? 저거는 모르겠다. 저거는 뭐 왜 실질 심사가 들어갔는지를 또 봐야겠죠. 종목별로 또 조금씩 다릅니다. 아까 이제 저거 물어보셔가지고 유튜브 링크를 드리기는 했는데 상장 폐지는 뭐 얘기가 잠깐 새는데 상장 폐지를 거래소에서 시키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회사 앞으로 장사 더 할 수 있어? 그거밖에 없어요. 뭐 대표가 횡령을 했다? 그 횡령을 해가지고 그 회사가 그 횡령 금액으로 인해서 재기가 불능하다? 그때 상폐시키는 거예요. 대표가 대주주가 횡령을 해가지고 도망갔다? 그러면 대표를 구속시키고 그거를 다시 회수해서 환수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나 대주주가 검찰 조사를 받고 회사가 살아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횡령을 해도 회사가 살아나는 겁니다. 또 뭐가 있죠? 그리고 감사보고서 거절. 그거는 데이터가 없는 거잖아요.
와이프 몰래 이제 술 먹었는데 그 술 먹은 거를 영수증을 내놔라라고 하니까 영수증을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가짜 영수증도 없고 그 영수증 내놓으면은 바로 이혼이죠. 그럴 거면 잊어버렸어라고 하면 지금 그렇게 버텨보겠다는 거지. 영수증 안 가지고 오면 집에 들어오지 마라고 한다고 영수증을 만들어 가야 됩니까? 버텨야죠. 개겨야죠. 아, 여보, 미안해. 나 영수증 잊어버렸어. 근데 그거 진짜 내가 이상한 데 안 썼어. 그거 정말 내가 어디에다가 기부한 거야. 아니면은 뭐 친구가 정말 힘들어서 내가 빌려준 거야. 어떻게든 영수증 안 내야 되는 거잖아요. 감사보고서 거절이 그런 거예요. 감사보고서 거절 때문에 상장 폐지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사유를 충족할 만한 데이터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상장 폐지로 가는 겁니다. 이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무자본 M&A가 의심이 된다, 아니면 뭐 지분이 잘못됐다, 뭐 아니면 뭐 자회사에다가 투자한 것을 회수를 못했다, 뭐 아니면 뭐 돈 빌려준 거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뭐 회계 처리가 뭐 투명하지 못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결국은 딱 하나로 귀결돼요. 이 회사가 앞으로 장사를 해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봅니다. 거래소는 기준 하나예요. 그것만 체크해 보시면 돼요. 만약에 무슨 횡령이 있거나 아니면 돈이 좀 출처가 좀 불분명하다라고 하더라도 이 회사가 그걸 다 소명해 가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면은 다시 거래 재개됩니다. 거래 재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걸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유보율이 많아도 재무가 좋아도 한순간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종목이 됐든지 간에 비중은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비중은 최대한 분산해서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자, 여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하락장 대응 방법, 요거는 제가 업로드를 해서 유튜브에다가 정리하겠습니다.